비트코인 대상승, 비트코인 알트코인 대상승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트레이더 김학도입니다. 주말 영상에 굉장히 큰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상승 랠리라고 영상을 찍었고 추가적인 저는 롱 포지션에 진입해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주봉 상태에서 4파의 마무리가 됐고 다시 한번 5파에 대한 임펄스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했고 웨지 형태의 엔딩 다이어구나를 그려나갈 것이다 라고 메인 관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 크립토 공포지수는 14포인트까지 극단적인 공포로 주저앉아 있고 모두 커뮤니티에서는 시즌 종료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조롱을 하고 웃고 있으신데 이러한 극단적 공포와 시즌 종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의 서막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점점점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승에 대한 관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온체인 데이터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간에 텔레방에다가 남겨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읊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차트 모두 다 다시 한번 등장한 매물대가 생겨났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10월 11일과 11월 5일 전날에는 하방의 큰 매수 그리드가 생성되는 게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현재 지금도 큰 하락이 나왔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아직 하락의 끝은 아니다 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은 92K에서 90K 구간, 이더리움은 2900에서 2400K 구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드가 생성된다 해도 꼭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큰 폭의 하락 이전에는 꼭 생성된 그리드였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다고 코멘트를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이더리움의 질주는 언제 멈추나 라는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며 많은 거래량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올해 4월에 북한 이더리움 이슈 이후 연구 보유자들의 평단보다 내려온 적은 없지만 현재 연구 보유자들의 평단에 근접했습니다. 이더리움 연구 보유자 평단은 2900 부근이고요. 연구 보유자의 인출이 시작될 시 큰 하락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연구 보유자는 축적 이외에 하지 않고 있는 지갑 보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온체인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하락 중에 매집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은 하락한 이후 큰 반등을 하지 않고 횡보 구간에 있는데 하지만 지표상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가격 대비 매수 물량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래들은 많은 축적을 위해 매도보다는 하락을 반기는 것으로 예측되며 지금 매도세가 일어나는 그룹은 단기 보유자다. 개미들이 털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번주 영상에서 개미와 고래가 그때 당시에 100K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서 떨어졌을 때 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고래는 이만한 물량이 갖고 있고 개미들은 이만한 물량이 갖고 있었을 때 서로 커플링 형태로 아래에서 매집을 했을 때 고래가 물량을 어느 정도 조금만 던져도 개미들은 죽어나기 십상입니다. 그러한 차트가 남아 있었고 주봉 상태에서 4파가 아직 진행 중이다 라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8K가 깨지는 구간에서도 아직 저점이 남아 있다라고 수주 동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주봉 상태의 4파가 마무리가 됐고 다시 한번 상승적인 관점으로 스윙 롱 타점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관점 다시 들어가기 전에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기사 하나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인데 현재 12월 금리 동결 깜빡이 켠 연준 인하 가능성 90%에서 44%로 뚝 떨어졌습니다.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인하 전망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에 따른 깜깜이 통계까지 겹쳐 연방준비제도 FED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라고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90%를 웃돌았고 지난주만 해도 65대 35 비중으로 인하 전망이 우세했었는데요. 앞서 9월 소비자 물가지 CPI는 다시 3.0%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식료품에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좀 들썩였었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랴부랴 전날 이런 소비자 물가에 대한 식료품에 대한 20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이 서명이 됐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추가 관세 인하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는 단지 약간의 감축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면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낮은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한 달 전만 해도 물가 안정보다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기조에 방점을 찍었던 연준도 현재 인플레이션 확산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셧다운이 최장기 기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정상 동기화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깜깜이 통계도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있고요.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후유증으로 10월 고용보고서는 실업률이 빠진 반쪽짜리로 전락할 것으로 보이고 CPI는 아예 발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9월 고용보고서는 오는 20일 지각 발표될 예정이다 라고 전달했고요. 지난달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안개 속에서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속도를 늦춘다 라고 현재의 정책 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바가 있다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 종료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비트가 현재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저는 왜 상승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봉 상태에서 카운팅이 이상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파 임펄스 이후 3파 고점 만들어주고 4파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현재 마무리가 됐다. 그 이유는 3파에 대한 되돌림을 체크해봤을 때 정확하게 주봉 마감이 618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살짝 아래 꼬리를 찍어줬지만 정확히 618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 3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618 라인까지 되돌려줬다. 제가 수주 동안 과거 영상에서 보면 여기 구간까지 계속해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오버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786 라인까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재 롱 포지션을 진행 중이지만 스윙적인 관점으로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비중 설정을 해서 추가적인 1차 롱 포지션은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비중이 아직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단기적으로 한번 체크를 더 봐볼게요. 현재 비트코인 1시간 봉입니다. 요 하나의 하락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까? 아직 236 라인을 뚫지 못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에서도 롱포지션에 대한 1차 롱포지션도 들어가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 구간에서 4파에 대한 마무리가 됐고 다시 한번 반등이 있었을 때 불규칙한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이 생겨나야 되겠죠. 그거는 바로 RSI입니다. 저점 내려갔지만 저점 올라갔죠.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이고 계속해서 걸리는 구간입니다. 불규칙적으로 이번에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불규칙 패턴으로 113 라인까지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현재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382와 0.5 구간까지 반등을 해주는 모습에 있어서 거래량과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러면서 단기적인 대응은 지금 현재 롱 포지션으로 공통적인 롱 관점이 나온다. RSI 저점 올라갔고요. 저점 내려갔죠. 상다가 계속해서 걸리는 구간입니다. 단기적인 반등도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스윙적인 관점으로 가져갔을 때 반등 이후에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다 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간은 제가 구체적인 타점들은 제가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남겨드렸고요. 수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리퀴데이션 맵도 체크를 한번 해보면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숏포지션에 대한 물량이 많이 물려있다.
지금 이 구간에 대한 물량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이뤄질 수 있다. 양쪽으로 많이 물려있지만 훨씬 더 비중적으로 봤을 땐 숏포지션의 물량이 훨씬 더 많은 거를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7일차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한 큰 갭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반등으로 이러한 고레버리지 물량들이 털려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어디냐? 바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382 구간과 0.5 구간 요 라인대다. 이 구간까지 단기적인 반등을 지금 당장에 우리가 단기 투자로 했을 때 지금 당장에 롱 포지션에 대한 매수가 훨씬 더 손익비가 괜찮다. 왜냐면 손절 라인 지금 현재 저점 잡고 열려있는 구간이 3대1 정도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서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성으로 봤을 때 현재 시즌 종료와 이러한 암흑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들은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그러한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하락 시나리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 이제 ABC로 패턴이 나왔고 이 B파동에 대한 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을 체크해 볼게요. 현재 정확하게 1.618까지 찍어주고 거의 786 라인 아래까지는 해줬지만 불규칙으로 빠지게 됐다. 그렇다면 열려있는 구간은 어디일까? 바로 이 구간이겠죠. 213 라인 익스펜딩으로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구간에서는 현재 상다가 계속해서 걸리고 있습니다. 저점 올라갔고 저점 내려갔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을 현재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 상승 구간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382 구간과 0.5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반등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카운팅을 쟀을 때 복합 조정이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고요. WXY에서 현재 짧게 소규모 카운팅을 잡아보면 ABC 나왔고요. ABC 이 구간이 Y의 연장 파동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ABC가 나오고 다시 한번 BC의 반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Y에 대한 연장 파동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 구간은 요 구간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A, B, C로 마무리가 3, 3, 3, 3, 3에 대한 WXY 조정 파동이 연장으로 길게 빠질 수 있다 라고 현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B파동의 마무리고 C파동의 반등 이후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213 라인에 대한 불규칙 가격대까지 내려오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적인 관점도 볼 수가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봉 상태에서는 현재 4파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불규칙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786 라인인데 그 라인이 이 소규모 카운팅의 213 라인과 가격대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구체적인 타점들은 제가 모두 다 텔레방에다가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텔레방에는 온체인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넣어드리고 있고 엘리엇 파동과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적인 대응과 대처들이 필요한 구간에서 제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매매했던 구간이라던가 이런 구간들도 매매 기록도 모두 다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채널 고정 댓글란에 링크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버튼 누르시게 되면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설문지는 구독자 인증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인증 절차 이후에 제가 한 분 한 분께 텔레방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구간에서도 하락에 대한 급락 예정이라는 영상을 찍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하락을 페닉셀을 숏포지션에 대한 수익을 많이 봤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의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 롱포지션 좋은 수익 가져갔었고 이 큰 엑스파 구간에서도 이 구간에서 숏포지션을 진입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익 이렇게 가져갔었고 그런 다음에 추가적인 다시 한번 반등의 기로가 이 구간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마 이 구간에서 제가 매매에 한번 관점에 실패를 했고 그 다음 최근에 이 구간에서 숏포지션 물량 저점 깨면 정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매매도 같이 진행을 했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저는 롱 포지션에 대한 지금 1차적인 롱 관점으로 스윙 포지션을 현재 진행 중이고, 그런 타점들은 모두 다 제가 텔레방에다가 남겨드렸다는 점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1차적인 포지션을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한 거고, 계속해서 RSI 같은 경우는 상다가 계속해서 걸린다. 그래서 92K 구간이 깨지지 않는 이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걸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단기적인 대응을 하실 분들은 지금 현재 공통적인 롱 관점으로 단기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그 구간은 382와 0.5 구간이고, 이 구간이 불규칙 패턴으로 만약에 상승 관점에 대한 롱이 시작이 된다면 상승 추세로 변하는 모습을 실시간적인 대응과 대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과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기다림의 매매를 꼭 하셔야 되고, 실시간적인 대응과 대처가 꼭 필요한 시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